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9.3절의 행렬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행렬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어떤 스칼라라고 말을 하죠. 스칼라라고 말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가 실수값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중에는 우리가 뭐 복소수까지도 확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칼라라는 것은 주어진 어떤 수의 값을 생각을 해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수에 대해서 우리가 직사각형 모양의 어떤 배열, 얘를 우리가 행렬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스칼라가 실수가 되면 우리가 실행렬 또는 실수행렬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복소수라면 우리가 복수행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주로 우리는 실행렬만 실수행렬만 우리 다룰 거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우리가 스칼라라고 하면 실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써보면 행렬이라는 것은 우리가 A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자 중괄호가 아니죠. 이렇게 우리가 소괄호처럼 이렇게 길게 쓰죠. 그래서 여기에 1, 1, A에 1, 2, A에 1, 3 이렇게 쭉 가서 A에 1N, A에 2, 1, A에 2, 2, A에 2, 3, A에 2N 이렇게 쭉 내려와서 A에 M1, A에 M2, A에 M3 쭉 가고 이렇게 쭉 내려오겠죠. 그래서 A에 MN 이런 식의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 이러한 우리가 첨자라고 말을 하죠. 그렇죠? 이러한 첨자들의 배열 상태를 쭉 보면 첫 번째 줄 가로줄 같은 경우는 그렇죠? 이렇게 앞에 첨자가 다 똑같고요. 뒤에 첨자가 하나씩 하나씩 커지죠. 그렇죠? 두 번째 줄은 두 번째 가로줄은 마찬가지로 21, 22, 23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앞에 첨자는 다 2고 그렇죠? 뒤에 첨자가 1부터 n까지 이렇게 변하죠. 그래서 우리가 가로줄을 우리가 1행 그렇죠? 그다음에 2행 이렇게 얘를 m행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로줄을 행으로 표시를 하고요. 죄송합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가 세로줄을 보면 그렇죠? 이러한 특징을 보면 얘는 앞에 점자는 1부터 그쵸? 2m까지 변하는데 뒤에 점자가 계속 1이에요. 그쵸? 두 번째 세로줄은 앞에 첨자는 1, 2에서 m까지 계속 변하지만 두 번째 첨자는 2, 2, 2 계속 2죠. 그래서 우리가 세로줄을 우리가 열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1열, 2열 이렇게 얘를 3열 이런 식으로 여기에 우리가 n열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행과 열로서 표현하는 것들 이렇게 표시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뭐 aij 우리가 행렬을 우리가 보면 i행, j열, 그렇죠? 거기 있는 어떤 실수값 우리가 얘를 나중에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면 이 실수값을 성분이라고 표시를 할 거예요. 그래서 성분은 우리가 스몰 aij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행렬을 조금 우리가 이제 뭐랄까 분해를 좀 해볼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행렬의 크기부터 보도록 하죠.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는 a라는 행렬은 그렇죠? a라는 행렬은 행이 행이 지금 1행부터 2행에서 m행까지 열은 1열, 2열, 3열에서 n열까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행 곱하기 n 행열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m 곱하기 n 행열. 그래서 얘는 뭘 나타내는 거냐면 행열의 크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m과 m개의 가로줄과 n개의 세로줄을 가지고 있는 행열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간단하게 우리가 표시를 했는데 집합을 하나 보면 지금 요 A는 그쵸? A는 어디 있냐면 M의 M 곱하기 N 행렬 그쵸? 이렇게 표시하면 되죠. 이런 집합 요런 행렬은 뭐냐면 집합이니까 A들의 집합인데 A의 그쵸? 크기가 우리가 M 곱하기 N인 것 그쵸? 이러한 행렬들이에요. 얘는 지금 행렬인 거죠. 크기가
m 곱하기 n 행렬인 그쵸? 이런 행렬들을 다 모아놓은 집합을 우리가 대문자 m에 m 곱하기 n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리고 물론 우리가 주로 다룰 것은 우리가 여기서 m하고 n이 같을 필요는 없지만 m하고 n이 같을 경우를 우리가 주로 많이 다루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m과 n이 같은 경우, 즉 다시 말하면 n 곱하기 n 행렬을 우리는 정사각행렬 아니면 뭐 정방행렬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합니다. 정방행렬. 책에서마다 좀 표현이 달라서 그래서 정사각행렬, 우리 책에서는 주로 정사각행렬이라고 말을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있고 행렬에서 우리가 지금 좀 보면 자, 여기 A라는 행렬을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A라는 행렬이 우리가 이렇게 A의 11, A의 12 간단하게 써볼게요. 1n, A의 21, A의 22, A의 2n 쭉 와서 A의 M1, A의 M2, A의 MN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지금 이 가로줄, 그렇죠? 요 가로줄만 간단하게 우리가 A의 1 이렇게 아래 첨자를 써서 그 대문자예요. 지금 안에 있는 성분들은 스몰이고요, 그렇죠? 스몰 a고 우리가 이렇게 쓴 것을 대문자로 쓰고 아래 첨자를 1로 줬죠. 얘를 A라는 행렬에 1행을 말하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A의 2 이렇게, 그렇죠? 얘는 A의 M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i번째 행을 우리가 이렇게 표시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번엔 세로줄 같은 경우, 그렇죠? 이렇게 세로줄 1열을 우리가 간단하게 A의 1 이렇게 아래 첨자가 아니라 위 첨자죠. 이번에는 똑같이 만드니까 1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A의 2 이렇게, 이놈은 A의 N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열 벡터라고 말하죠. 얘네는 열 벡터. 우리가 앞에서 벡터를 배웠는데 벡터에서 우리가 벡터가 성분 표시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표현을 됐더라는 거죠. 그리고 뭐 마찬가지로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행 벡터 이렇게 표시를 하죠. 그래서 얘를 가지고 A를 지금 A를, 그렇죠? A를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는 거죠. A의 행 벡터들만 가지고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 또는 우리가 열 벡터만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벡터들이 세로로 쭉 나타날 테니까 A의 1, A의 2, A의 M, N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 있겠죠. 자, 행렬에서는 이쪽 성분들 사이에 컴마를 찍지 않아요, 그렇죠? 컴마를 찍지 않고 그냥 수의 나열로 이렇게 표시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i행 j번째 성분, 그쵸? i행과 j번째 열이 만나는 수를 aij, 그래서 ij 성분 뭐 이렇게 표시를 한다는 거고, 간단하게 얘를 또 우리가 이렇게 aij 이렇게 표시하기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사이즈를 크기를 비교해 줘야 되니까 i는 1보다 크거나 같고 m보다 작거나 같고, 그 다음에 j는 1보다 크거나 같고 m보다 작거나 같은, 즉 얘가 m 곱하기 n 크기를 우리가 알려주는 조건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소괄호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번에는 이제 행렬들을 좀 정의를 해봤으니까 성질들, 그 다음에 덧셈들을 좀 정의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두 행렬이 같다라는 것은 우리가 A라는 행렬과 B라는 행렬의 크기도 같고, 그렇죠? 크기도 같고 모든 같은 위치에 있는 성분들이 어떻더라? 같더라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우리는 두 행렬이 같다라고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행렬의 합은, 그렇죠? 크기가 일단 같아야지만, 그렇죠? 크게 같아야지만 우리가 덧셈이 정의가 되고요. 우리가 연산자를 우리 정할 때 이 행렬은 크기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크기를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일단 합은 우리가 크게 같은 두 행렬에 대해서 같은 위치에 있는, 그렇죠? aij와
지금 bij지, 그쵸? 첨자들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같은 위치에 있는 성분들끼리 더하는 것. 얘를 우리는 두 행렬의 덧셈, 그래서 a 플러스 b 이렇게 표시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수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어떤 행렬의 실수를 곱한다라는 것은 벡터처럼 모든 성분에 다 뭐를 곱하는 거예요? 실수 알파를 곱하는 거죠. 스칼라를 곱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뭐 간단히 예를 들면 이렇게 A라는 행렬이 1, 2, 3, 4, 5, 6 이렇게, 또 B라는 행렬은 크기가 같아야 되니까 0, 뭐 마이너스 1, 2, 그 다음에 5, 뭐 1, 3, 뭐 이렇게 됐다고 되죠. 그러면 A 더하기 P 이놈은 우리가 같은 위치에 있는 놈끼리만 더하는 거죠. 그래서 1 더하기 0, 그 다음에 2 더하기 마이너스 1, 이렇게 3 더하기 2, 그 다음에 4 더하기 5, 그 다음에 5 더하기 1, 6 더하기 3 이렇게. 그래서 간단히 하면 1, 5, 그 다음에 9, 6, 9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행렬의 덧셈이다라는 거고, 우리가 뭐 스칼라배는 두 배의 a 하면, 그쵸? 모든 성분에 1, 2, 3, 4, 5, 6 이렇게 되는 성분에 다 2를 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2, 4, 6, 8, 10, 12 이렇게. 그래서 모든 성분에 다 곱해주는 이런 스칼라배,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모든 성분이, 그쵸? 크기는 m 곱하기 n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분이 0인 성분을 우리는 영행렬, 그쵸? 제로 매트릭스 이렇게 표시를 하고, 우리가 이렇게 좀 0을 좀 크게 표시를 하죠. 그래서 알파벳 5처럼 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마이너스 1배라고 생각해요. 스칼라배죠. 그럼 얘를 간단하게 뭐 마이너스 a 이렇게 표시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행렬의 덧셈에 대해서 우리가 성질을 보면, 이 행렬은 어차피 덧셈이라는 게 이 두 개의, 그쵸? 두 개의 우리가 행렬을 더한다는 것은 결국은 같은 위치에 있는 우리가 이런 실수들끼리의 연산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위치에 있는 실수끼리의 연산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교환 법칙, 그렇죠? 교환, 그다음에 결합, 그렇죠? 0은 뭐 영행렬이니까 더하나 마나한 거, 우리가 항등원의 성질, 그다음에 역원의 성질, 마이너스 a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배가 되었으니까 다 더하면 영행렬이 돼버리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더한 다음에 실수배를 하는 거나, 각각 실수배를 한 다음에 더하는 거나, 그렇죠? 실수를 더한 다음에 곱하는 거나, 각각 실수배를 한 다음에 뭐 곱하는 거나, 스칼라배 하는 거나, 이런 식으로 이런 성질들이 다 만족하더라는 거고, 1은 곱하나 마나니까 그냥 a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의 뭐 증명은 우리가 일반화시켜서 증명을 하면 상당히 좀 뭐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안에서, 그쵸? 이 행렬 안에서 우리가 같은 성분끼리만, 같은 위치에 있는 성분들끼리만 연산을 한다. 즉 실수들의 연산이 되기 때문에 쉽게 얘기할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 좀 곱하기가 조금 이제 곱셈도 정리를 해야 되는데, 곱하기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곱하기 중요해야 되는데 곱이 조금 정의가 좀 복잡해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두 행렬의 곱은 a는 우리가 크기가 중요한데 m 곱하기 n 행렬이에요. 즉 a는 m 곱하기 n 행렬이고요. 그 다음에 b는 우리가 여기 보면 n 곱하기 r 행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두 행렬을 만약에 이렇게 이제 곱한다고 본다면, 그렇죠? 두 행렬을 곱한다라고 본다면 여기서 지금 앞에 있는 행렬의 열과 뒤에 있는 행렬의 행이 같을 때 우리가 곱이 성립을 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결론은 우리가 곱한 결과는, 그쵸? 얘를 곱하고 나오는 어떤 C라는 또 다른 행렬이 나올 거잖아요. 그쵸? 이 행렬의 크기는 앞에 있는 행렬의 행과, 그쵸? 뒤에 있는 행렬의 열의 크기가 나와요. M 곱하기 R. 이런 사이즈의 행렬이 만들어지더라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여기서 지금 이 얘의 크기와 얘의 크기가 같아야지만, 그쵸? 우리가 곱이 성립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뭔가 좀 이상하죠. 그리고 여기 안에 있는 어떤 C라는, 그쵸? 요 C라는 행렬이 지금 CIJ
j 뭐 이렇게 표시해야 될 텐데 요 놈의 값이 뭐가 되느냐 봤더니 우리가 이렇게 지금 상당히 복잡하죠. ai의 1 곱하기 bij 더하기 ai2 b2j 그쵸? 더하기 해서 어디까지 ain 곱하기 bnj까지 얘네들 다 더한 그쵸?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시그마인데 i행에 잘 보시면 자 여기가 i행의 첫 번째와 우리가 1열의 일행의 j 번째 열 성분 그쵸? i행의 두 번째 성분과 그쵸? 우리가 두 번째 행의 j 번째 열 그쵸?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변하는 게 결국 이렇게 n들만 변하는 거죠. ij 앞에 있는 행렬의 1행 i행과 뒤에 있는 행렬의 열은 i행 j열은 고정되어 있고 각각 여기들만 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곱하기가 정리가 되는데 상당히 좀 복잡해 보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예제 9.34를 보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1, 2, 3, 6 이렇게 간단한 예제를 한번 볼게요. b는 2,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a, b의 곱과 b, a의 곱을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이 두 가지를 똑같이 구하느냐 안 하는데 뭔가 달라지기 때문에 구해보라고 하겠죠. 그래서 첫 번째 a 곱하기 b 이런 걸 구하면 자 처음엔 천천히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곱하기 2,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행렬에서도 곱하기는 이렇게 뭐 생략하거나 점을 찍거나 아니면 곱하기 표시를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곱한 행렬에 우리가 첫 번째 일행의 일열 성분은 뭐가 되느냐 앞에 있는 행렬에 아이고 이게 2였죠. 자 색깔을 잡을게요. 앞에 있는 행렬의 1행과 뒤에 있는 행렬의 1열 이름을 각각의 같은 각각 같은 위치에 나오는 성분들끼리 곱해서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1 곱하기 2 더하기 2 곱하기 마이너스 1 그렇죠? 그러니까 얘와 얘를 곱하고 첫 번째 나온 애들이고 두 번째 나온 애들끼리 곱해서 그 다음에 더하자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 여기 일행 2열은 뭐 얘가 지금 C의 일행 1열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 C의 일행 2열은 앞에 있는 행렬의 1행과 그렇죠? 뒤에 있는 행렬의 2열을 곱해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성분을 보면 그래서 1 곱하기 4 더하기 2 곱하기 마이너스 2 이렇게 그렇죠? 여기는 그렇죠? 얘는 C에 얘가 이제 새로운 C라는 행렬이라고 본다면 2행 1열이거든요. 그러면 앞에 있는 행렬의 2행과 뒤에 있는 행렬의 1열을 곱해서 그렇죠? 요렇게 곱해주는 거죠. 그래서 3 곱하기 2 더하기 6 곱하기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는 C의 2 요거 넣으니까 2행과 2열을 그렇죠? 3 곱하기 4 더하기 6 곱하기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결론은 뭐가 되나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어디 봅시다. 2 더하기 2니까 0이 되네요. 그쵸? 그 다음 얘는 4 더하기 마이너스 4니까 또 0이 돼요. 그 다음 6 더하기 마이너스 6이니까 얘도 0이고요. 얘는 12 더하기 마이너스 10이니까 얘도 0이 되네요. 0행렬이 돼버렸어요. 이렇게. 자 근데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b 곱하기 a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얘는 지금 2,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1, 2, 3, 6 자 이렇게 볼 건데 좀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자 어느 정도 좀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많이 이렇게 보면 2 더하기 12 그렇죠? 2 더하기 12 그래서 얼마? 14 그렇죠? 그다음에 일행 2열은 2 이렇게 곱하는 거니까 2 더하기 그렇죠? 2 곱하기 2 그래서 4 더하기 4 곱하기 6 24 그래서 28 이렇게 그렇죠? 2행 1열은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마이너스 7 이렇게 그다음에 2행 2열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4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잘 따라오셨나요? 자, 그래서 뭐 너무 복잡하면 쓰긴 해야겠지만 간단한 것들은 우리가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하게 보셔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보면
지금 얘가 그쵸? 결론은 지금 a 곱하기 b와 b 곱하기 a가 다른 결과가 나왔죠. 얘랑 얘랑은 좀 다르죠. 그쵸? 자, 얘가 이 경우만 그러냐? 아니 일반적으로 지금 보면 a 곱하기 b랑 b 곱하기 a는 같아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순서가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곱해지는 성분들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행렬의 곱하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다른 곱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엔 좀 특이한 형태의 모양인데, 자, 1, 2, 3. 즉, 1행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1 곱하기 얘는 지금 1 곱하기 3행렬인 거죠. 사이즈를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써볼게요. 그리고 뒤에 곱해지는 것은 얘가 4, 5, 6 이렇게. 요놈은 크기가 3 곱하기 1행렬인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앞에 있는 행렬의 열과 뒤에 있는 행렬의 행이 크기가 같으니까 곱이 우리가 뭐하더라? 정의되더라 라는 거고요. 나오는 크기는 우리가 어떤 뭐가 나오죠? 앞에 행렬의 행의 크기 1 곱하기 뒤에 있는 행렬의 열의 크기 1 이런 크기가 나오더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하나짜리 성분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너무 좀 일단은 써보겠는데 자 이렇게 곱하는 거니까 1 곱하기 4 더하기 2 곱하기 5 10 더하기 3 곱하기 6 18 즉 우리가 하나밖에 없는 일행 일렬밖에 없는 그렇죠? 얘가 지금 그러면 14 32 요게 되겠죠. 이런 크기가 만들어지더라 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정확하게 1 곱하기 1행렬이 나왔죠. 그렇죠? 자 이런 우리가 곱하기 표시 자 이런 표시인데 곱하기가 상당히 중요한 게 우리가 이 그럼 행렬을 왜 배우느냐라는 거죠. 가장 큰 문제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여기에 예처럼 연립방정식이 있어요. 미지수가 지금 미지수가 몇 개인 지금 n 개인 우리가 1차 연립 방정식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x1, x2 이래 되는 그쵸? 미지수의 거듭 제곱들이 다 1이거든요. 그러니까 1차라고 말을 하고요. 미지수의 개수가 n개인 이런 연립 방정식이 있죠. 당연히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미지수가 n개이니까 우리는 뭐 기본적으로 n개 이상의 우리가 힌트가 좀 조건식이 주어져야 돼요. 근데 뭐 정확하게 뭐 아직까지는 어떻게 풀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가 뭐 미지수가 n개인 이런 연립 방정식 그렇죠? 이러한 연립 방정식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놈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행렬을 주로 많이 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제에서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a의 11, x의 1 더하기 a의 12, x의 2 이렇게 해서 x의 1n, xn 이놈이 b1이고요. a의 21에 x의 2 더하기 a의 22에 x의 2 여기가 x의 1이 되겠죠. 쭉 가서 a의 2n의 xn 이름이 b2 이렇게 쭉 내려와서 a의 m1에 x의 1 더하기 a의 m2에 x의 2 이렇게 그래서 a의 mn의 x의 n 이놈을 bn 이러한 미지수가 n개이고 식이 m개인 그렇죠? 이러한 1차 연립방정식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요 놈을 우리가 이렇게 표시할 거예요. 곱하기가 정확히 되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a의 11, a의 12, 쭉 가서 a의 1n, 그다음에 a의 21, a의 22, a의 2n, 쭉 내려와서 a의 m1, a의 m2, a의 mn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미지수 행렬. 근데 우리가 열 벡터 x2 이렇게 해서 xn까지 그리고 우리가 이쪽에 상수 행렬 b1, b2, bn 이렇게 놓으면 행렬로 보니까 자 보시면 이렇게 곱하는 거죠. 그럼 a의 11 곱하기 x1 그쵸? 더하기 a의 12 더하기 x2
더하기 a의 1n 곱하기 xn 이렇게 쳐. 그래서 첫 번째 줄이 나오고 우리가 두 행렬이 같다 놨으니까 얘가 b1과 같더라라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러한 미지수가 우리가 n개이고 식이 m개인 1차 연립방정식을 우리가 이렇게 행렬로 표시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뭐 이런 행렬을 우리가 a라고 주고 미지수 행렬을 우리가 대문자 x라고 쓰도록 하죠. 그리고 상수 행렬을 우리가 b라고 쓰면 a 곱하기 x, 그렇죠? 간단하게 우리가 ax는 b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표현으로서 우리가 나중에 뭐 우리 1차 방정식 있죠. ax 더하기 1차 방정식이니까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볼게요. ax는 b라고 하면 여기서 우리가 x를 어떻게 구하죠? 이게 1차 방정식이에요. 그냥 실수해서 x는 우리가 b 곱하기 우리가 a분의 1 이렇게 그쵸? 양변에 a분의 1 곱한 거죠. 그쵸? 근데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해요. 얘는 뭐 실수니까 상관없지만 제가 행렬이니까 좀 순서를 좀 다시 잘 써볼게요. 자, 여기에다가 앞에다 이 a라는 수에 우리가 어떤 역수를 곱해주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역수라고 수에서의 역수는 a분의 1이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a분의 1b 이렇게. 그래서 약분하면 우리가 x만 남고 a분의 b 이런 1차 방정식을 풀 수 있던 것처럼 얘도 그런 식으로 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뭔지 모르지만 이 a라는 행렬의 어떤 역원 그쵸? 우리 나중에 보면 역행렬이라고 하는데 이놈을 곱하고 a의 x가 되고 a의 역행렬의 b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가 1이 되니까 우리가 x는 a 역행렬 곱하기 b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우리가 행렬의 풀이를 연립방정식을 행렬로 풀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것은 주로 뭐냐면 이러한 a의 그쵸? 이 행렬의 역행렬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주로 나올 거다라는 겁니다. 뭐 예제 3.9의 3.7은 여러분들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뭐 경제 문제랑 비슷하게 문제 나왔는데 뭐 이런 식의 문제를 많이 만들진 않을 거기 때문에 행렬로서 우리가 이런 경제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예제를 하나 주긴 했어요. 자, 그 다음에 곱하기만 잘 정의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곱하기의 성질들, 그렇죠? 아까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결합 법칙은 성립을 해요. 근데 순서를 바꾸면 안 되죠, 그렇죠? 이렇게 결합 법칙, 그 다음에 분배 법칙, 그렇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뒤에서도 분배 법칙, 그렇죠? 얘도 이제 똑같은 분배 법칙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스칼라베 이러한 성질들 성립을 하는데 중요한 건 뭐가 성립하지 않더라? a 곱하기 b랑 b 곱하기 a는 즉 교환은 우리가 성립하지 않더라라는 거 잘 기억해 주자라는 겁니다. 뭐 증명들도 뭐 이처럼 지금 시그마를 우리가 뭐 2개, 3개를 써서 증명을 해야 돼. 너무 복잡해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예를 들면서 우리가 어차피 실수들의 성분들의 곱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실수들에서 우리가 교환, 결합 이런 거 성립하기 때문에 결합이나 이런 것들이 성립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것도 충분히 된다라고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중요한 것들 행렬에서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근데 안에서 성분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성분들은 교환이나 결합 이런 것들이 충분히 다 성립을 하거든요. 실수들이니까. 자, 그리고 우리가 좀 특징적인 행렬들의 이름을 좀 붙여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노트라고 써보도록 하죠. 그래서 여기서 쭉 말로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볼게요. 이렇게 A의 11, A의 12, A의 1n, A의 21, A의 22, A의 2n 쭉 가서 A의 n1, A의 n2, A의 nn 지금은 n 곱하기 n 행렬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n 곱하기 n 행렬일 때 여기에서 우리가 이 가장 긴 대각선 있죠. 그렇죠? 이 대각선에 위치해 있는 이 성분들 얘를 주대각 성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대각 성분. 그래서 이런 것들 주대각 성분을 우리가 표시를 한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주대각 성분 외에 그렇죠? 주대각 성분 외에 나머지는 이 A의 33, 뭐 이렇게 쭉 가서 A의 NN 이렇게 있고 나머지는 다 0인 거 이렇게 그렇죠? 이런 우리가
대각 행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것들 또 그리고 특히나 여기서 또 이 주대각 성분들이 다 같은 실수로만 나오는 거죠. 다 알파로만 되어 있어요. 지금은 다 n 곱하기 n 행렬이에요. 나머지는 다 0인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스칼라 행렬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주대각 성분에 대한 얘기들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스칼라 행렬 중에 또 특이하게 우리가 주대각 성분이 다 1인 것들이죠. 예, 이렇게 나머지 다 0인 행렬. 얘를 우리는 항등 행렬. 이렇게. 근데 얘가 n 곱하기 n 행렬이니까 간단하게 얘를 우리가 in 이렇게 표시하거나 아니면 i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근데 항등 행렬은 우리가 뭐 덧셈을 하거나 곱셈을 할 때는 많이 나올 건데 그 앞에 주어지는 행렬의 크기에 따라서 항등 행렬은 마음껏 크기를 변형시켜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크기가 in이라고 하지만 딱 고정된 n이 아니라 우리가 덧셈을 할 때는 덧셈 더해지는 행렬의 크기, 그다음에 곱셈을 할 때는 곱해지는 행렬의 크기, 그대로 걔가 맞춰서 사이즈가 변하더라라는 겁니다. 물론 이를 항등 행렬을 더하거나 곱할 때는 당연히 우리가 주로 정방 행렬, 즉 정사각 행렬, n 곱하기 n 행렬 이런 애들만 가지고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행렬이 어떤 모양이 있냐면 이렇게 우리가 A의 11, A의 12, A의 13 이렇게 해서 A의 1n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0의 A의 22, A의 23, A의 2n 이렇게 쭉 내려서 0에 또 0에 쭉 가서 맨 마지막에만 ANN 이렇게 남아 있는 거죠. 즉 이 주대각 성분을, 그쵸? 주대각 성분을 기준으로, 그쵸? 이렇게 위쪽만 남아 있는 거죠. 그쵸? 아래쪽은 다 0인 거고 이쪽은 다 0이 되는 거고요. 뭐 이와 비슷하게 우리가 또 A의 11, 그다음에 A의 21, A의 22, 그다음에 0, 0, 0 이렇게, 그다음에 A의 31, A의 32, A의 33 이렇게 쭉 내려와서 A의 N1, A의 N2, A의 N3 쭉 가서 A의 NN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머지는 다 0인 거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주대각 성분 기준으로 아래쪽에는 다 존재하지만 위쪽은 다 0인 거. 이런 애들을 우리는 우리가 삼각행렬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얘 같은 경우 위쪽에만 있으니까 상삼각행렬, 얘는 하삼각행렬 이런 식으로 우리가 행렬을 표시할 수 있겠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특징적인 모양들의 이제 행렬들을 얘기를 했고요. 우리가 주로 하고 싶은 우리가 가역행렬 이런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가역행렬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A가 역행렬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역행렬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지금처럼 정리처럼 어떠한 좀 죄송합니다. 요 얘기를 할 건데 그 전에 먼저 정리 3.9.39를 먼저 얘기할게요. 항등행렬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a 곱하기 i나, 그렇죠? 우리 i 곱하기 a 이놈은 항상 a, 그렇죠? 아까 사이즈가 a에 맞춰서 저절로 바꿔줄 수 있다라고 했어요. 무조건 정사각행렬이 아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항등행렬은 그래서 주대각 성분이 1인 그런 행렬의 사이즈 곱이 정의되게끔 이 i가 적당하게 크게 변형되면서 곱해질 수 있고 항상 결과는 a를 나오게끔 해주더라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주로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이런 거죠. 어떤 A라는 행렬하고 B를 곱했고 또 B라는 행렬도 하고도 A를 곱했어요. 교환이 성립하지 않지 않느냐? 그죠? 교환이 성립하지는 않아요. 근데 우연찮게 A, B 곱과 B, A의 곱이 같으면서 뭐가 되더라? 항등 행렬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A하고 B는 다 어디에 있냐면 M의 N 곱하기 N 행렬 이렇게, 즉 정사각행렬 안에 있는 애들만 가지고, 그래야지만 우리가 교환에 대한 교환했을 때 그쪽 곱이 성립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게 성립할 때 우리는 A를 우리가 가역행렬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역행렬을 가지는 행렬 이렇게 표현을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때 우리가 이 B를 우리가 A의 역행렬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간단하게 우리가 A의 인버스, 그렇죠? 이렇게 읽기도 해요. A의 인버스 또는 A의 역행렬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 역행렬은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역행렬의 뭐 유일성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렇죠? 만약 역행렬이 있다고 한다면 그 역행렬은 반드시 딱 하나밖에 없더라라는 얘기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A가 가역이라고 하도록 하죠. 가역이니까 역행렬이 존재할 거예요. 그 역행렬을 두 개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자, A 곱하기 B랑 B 곱하기 A도 I고 또 다른 A 곱하기 C랑 C 곱하기 A도 I가 된다라고 생각하도록 하죠. 자, 그럼 여기서 자 C라는 행렬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C라는 행렬은 C 곱하기 항등행렬 똑같은 거죠, 그렇죠? 근데 이 항등행렬을 우리가 뭘로 바꿀 거냐면 우리가 어차피 A 곱하기 B나 B 곱하기 A는 우리가 I가 된다고 했으니까 A 곱하기 B로 표현을 해보도록 하죠. 이렇게. 자, 근데 결합은 된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C 곱하기 A에다가 B를 곱하는 거랑 같아지고요. 그런데 C 곱하기 A는 다시 또 I가 되거든요. I에 곱하기 B가 되고요. 그렇죠? 그럼 I 곱하기 B는 결국 다시 B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C와 B가 같아지더라. 그러니까 다른 놈처럼 보고 계산을 했는데 우리가 같아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즉 A 역행렬은 하나밖에 없더라라는 거죠. 저희 역행렬의 유일성 이런 얘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간단한 우리가 일반적으로 크기가 커지면, 그렇죠? 크게 커지면 역행렬을 찾는 게 상당히 어려워지긴 하는데 우리가 가장 우리가 쉬운 1 곱하기 1행렬도 있긴 하지만 1 곱하기 1행렬이 너무 간단하니까 우리가 2 곱하기 2행렬 A, B, C, D 요놈의 역행렬을 한번 구해볼 건데, A가 이렇게 됐을 때 A가 가역이다 라는 것과 필요충분 조건은 뭐냐면 AD-BC가 0이 아니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A가 가역이면, 그렇죠? A가 가역이면 역행렬을 간다고 했으니까 A의 역행렬은 뭐가 되더라? AD-BC분의 1에 우리가 D 우리가 A-B-C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직접 우리가 이제 역행렬을 살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잠시만요. 자, 그래서 요걸 한번 풀어보겠는데, 자, 역행렬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한번 역행렬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A라는 행렬은 A, B, C, D인 거고요. 이놈의 역행렬이 뭔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렇게 미지수 U, V 이렇게 놓도록 하죠. 그럼 아무튼 얘가 A고요. 얘가 만약에 어떤 B라는 행렬이란다면 얘가 만약에 A 역행렬이 되려면 얘는 항등행렬이 돼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2 곱하기 2 행렬 사이즈니까 지금 1, 0, 0, 1 이렇게. 그래서 주대각성분이 1인 이러한 항등행렬이 나와야겠다라는 겁니다. 얘는 연립방 정식이니까 이런 식들을 이렇게 하면 AX 더하기 BU 요놈은 요놈 1이 돼야겠고요. 이렇게 하면 AY 더하기 BV는 요놈이 되는 거니까 0이 되는 거고요. 다음에 CX 더하기 DU는 다시 또 0이 되고요. 다음에 CY 더하기 DV는 1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여기서 뭐 이렇게 뽑아볼까요? 요 놈하고, 자, 요 놈을 가지고 올 건데 우리가 얘랑 얘를 요 놈하고 요 놈을 연립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x만 하나만 구해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나오는데 곱하기 d를 해서 곱할게요. 그러면 adx 더하기 bdu는 우리가 d 이렇게 되고요. 다음에 요 놈에서 곱할 때는 이번에 뭘 곱할 거냐면 b를 곱해서 나올게요. bc의 x 더하기 bd의 u는 0이 되죠. 요 놈을 우리가 빼주면 AD-BC의 x가 되고 얘가 d가 되죠. 따라서 x가 AD-BC분의 d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x하고 y, u, v를 다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론을 내보면 그래서 이 지금 요 x a 인버스라는 행렬이 뭐가 되느냐라고 봤더니 ad 마이너스 그러니까 실제로 처음에 다 구하면 x가 ad 마이너스 bc 분의 d 그다음에 ad 마이너스 bc 분의 마이너스 b 이렇게 그다음에 ad 마이너스 bc 분의 마이너스 c ad 마이너스 bc 분의 a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얘를 뭐 우리가 스칼라배가 성립하니까 모든 게 지금 ad 마이너스 bc 분의 1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ad 마이너스 bc 분의 1을 빼주면 여기에 d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이렇게 지금 제가 쓰는 순서 잘 보셨나요? 어떻게 썼죠? 여기 원래 그쵸? 원래 a와 d의 위치는 바꿔주고 얘네들은 부호를 바꿔주고 그쵸? 원래 있던 자리에 a와 d의 위치는 바뀌고 또 b와 c는 우리가 부호가 바뀌고 이렇게 그쵸?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더라는 거고 물론 얘가 지금 x가 존재하려면 그쵸? x가 존재하려면 얘가 0이 되면 안 되겠죠. 얘가 0이 되면 그쵸? 우리가 x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했던 필요충분 조건 이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겠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역행렬 한번 직접 구해 보겠는데 자, a가 1, 2, 3, 4이면 a의 역행렬은 ad 마이너스 1 곱하기 4 마이너스 2 곱하기 3 분의 1 ad 마이너스 bc 분의 자 a와 d는 위치 바꾸고 b와 c는 부호 바꿔주고 이렇게 따라서 얘가 마이너스 2가 되니까 그쵸? 마이너스 2분의 1에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1 이런 식으로 그쵸?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도 a가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그 다음에 사인 세타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면 a의 역행렬은 자 ad 마이너스니까 두 개 곱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코사인의 제곱 세타 마이너스에 이렇게 두 개 bc 그렇죠? 두 개 곱한 건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플러스로 바뀌고 사인 제곱 세타 분의 1이고요. 그렇죠? 두 개 위치 바꿔주고 다음에 두 개 부호 바꿔주고 이렇게. 근데 우리가 일단은 쓰긴 했지만 확인할 것은 뭐예요? 얘가 지금 1이기 때문에 그쵸? 0은 아니죠. 그러니까 얘가 존재한다는 거고요. 그쵸? 정리하면 어차피 1분의 1이니까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그다음에 마이너스 사인 세타 그다음에 코사인 세타 요게 우리가 찾는 역행렬이 되더라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아직 좀 더 남았네요. 자 다음에 역행렬을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이거 엄청나게 큰 사이즈인데 얘도 그냥 간단하게 확인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B라는 행렬이 주대각성분만 있네 그쵸? 대각행렬이에요. 여기에 A의 11 A의 12 A의 22죠. 쭉 가서 A의 NN 이렇게 했어요. 나머지는 다 0이에요. 뭐 이렇게 그쵸? 여기에 지금 그냥 바로 확인해 볼게요. 뭐를 곱하냐면 A의 11의 역수 A의 22의 역수 그쵸? 쭉 와서 A의 NN의 역수 그 나머지는 다 0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쵸? 그럼 얘를 곱해보면 자 이렇게 곱하는데 첫 번째 거 곱한 거 그쵸? A의 11에 A의 11의 역수 그쵸? 그리고 나머지는 다 0이죠. 이거밖에 없어요. 그쵸?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첫 번째 거 0이고요. 두 번째 것도 0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얘도 0밖에 안 돼요. 나머지 다 0이니까. 그쵸? 이렇게 또 맨 마지막도 가면 첫 번째 거는 성분이 있지만 여기가 0이기 때문에 다 0이고요. 그쵸? 끝에까지 0이니까 얘도 다 0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행은 이렇게 곱하면 맞지 첫 번째 거 0이고 얘는 0이 아니지만 두 번째 거가 또 이렇게 0이고 해서 얘네들 다 0이고 딱 맞닥뜨리는 데가 몇 번째? 자기 번째 애들만 그쵸?
주대각 성분들만 곱해지게 돼요. 그래서 얘도 A22에 인버스 이렇게. 그렇죠? 나머지는 다 0이고요. 쭉 0이 되고 0이 되고. 그래서 얘도 ANN의 역수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수에서 그쵸? 수에서 이렇게 역수라고 표현. 얘는 역수죠, 그쵸? 역수니까 곱하면 당연히 뭐가 돼? 1이 돼요. 그래서 요 행렬은 1 쭉 가서 1 나머지는 다 0인 이러한 항등 행렬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쵸? 사이즈는 n이죠. 이렇게.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대각행렬의 역행렬은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놈이 이제 우리가 역행렬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 놈의 B의 역행렬은 그렇죠? B 역행렬은 이런 식으로 잡히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가역행렬의 성질은 역행렬에 다시 또 역행렬을 하면 자기 자신 돌아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서 보면 A와 B의 곱에 대한 역행렬은 우리가 순서가 또 밖으로 바뀌어서 나오죠. 그렇죠? 역순으로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런 게 뭐가 있었죠? 우리 예전에 항등함 행렬의 곱, 그렇죠? F 곱하기 G에, 그렇죠? F 합성함수 G의 역행렬, 그렇죠? 아니 역행렬이 아니고 뭐죠? 역함수, 그렇죠? 이런 것들은 G 인버스 합성함수 F 인버스 이렇게 나왔죠. 얘도 마찬가지 그런 형태로 나온다는 거죠. 이런 형태로 나오는 이유는 왜 이런 특징이 나오느냐는 게 교환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교환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역순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얘도 지금 교환이 성립하지 않았죠. F 그쵸 합성함수 G랑 그쵸 G 합성함수 F랑 달랐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런 형태의 특징들이 존재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순으로 나온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 정의할 게 뭐가 있냐면 전치 행렬이라는 거. 자, A라는 행렬이 A의 11, A의 12, A의 13, A의 1n, A의 21, A의 22, A의 23에 A의 2n 쭉 와서 A의 M1, A의 M2, A의 M3, A의 Mn 이런 행렬일 때 우리가 A의 우리가 전치 행렬 전치라는 것을 우리가 뭔가 바뀐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트랜스포즈 위치를 뭔가 좀 바꿔주는 그렇죠? 재배열하는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를 간단하게 우리가 A에 이렇게 T라고 쓸게요. 아니면 가끔씩 그냥 A의 스몰 t라고 쓸 수도 있어요. 책마다 좀 표현이 다르긴 한데 이렇게 해서 A의 트랜스포즈 매트리스라고 해서 우리 T를 갖다 쓰는데 얘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A라는 행렬에 우리가 1행이 그쵸? 1행이 1열로 와요. 그래서 A의 11, A의 12, A의 13 쭉 와서 A의 1n 이렇게 2행이 2열로 와요. A의 21, A의 22, A의 23 이렇게 A의 2n 쭉 가서 M행이 그쵸? M행이 M열로 오는 거죠. A의 M1, A의 M2, A의 M3, A의 Mn 이런 식으로 그렇죠?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 전치 행렬 이렇게 표시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A의 전치 행렬하고 A가 같을 때 그렇죠? 그럴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뭐냐면 실적으로 이 주대각성분을 기준으로 그렇죠? 주대각성분 이렇게 반대편에 있는 애들 그렇죠? 반대편이니까 얘가 되게 얘는 좀 사이즈가 좀 달라서 사이즈가 좀 달라서 좀 그렇긴 하지만 여기에 그쵸 주대각성분을 기준으로 같은 위치에 있는 이렇게 그쵸 얘도 여기 어딘가 이렇게 같을 거예요 그쵸 이런 애들 이렇게 좀 우리가 여기서 보면 조금 이제 헷갈리긴 하지만 우리가 정사각행렬에서 보면 좀 확실하게 보이긴 할 텐데 반대편에 있는 즉 우리가 대칭시킨 거죠 그쵸 이렇게 대칭시킨 애들이 위치가 크기가 성분들이 다 같으면 걔를 우리가 대칭행렬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칭행렬의 성질도 간단히 좀 보도록 넘어갈게요. 그래서 대칭행렬의 다시 대칭행렬은 자기 자신으로 두 개를 더한 거의 대칭행렬은 우리가 각각의
대칭 행렬을 한 다음에 더한 거. 스칼라의 대칭 행렬은 스칼라는 우리가 대칭 행렬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대칭 행렬이랑 스칼라 곱한 거랑 같아지더라라는 거고, 마찬가지로 얘도 두 개를 곱한 거의 대칭 행렬은 우리가 각각의 대칭 행렬의 곱이랑 같았는데 순서가 바뀌죠. 그렇죠? 역순으로 나와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얘도 우리가 지금 뭐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교환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이상한 모양의 형태, 즉 역순의 형태가 나타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증명보다는 뭐 얘가 좀 더 훨씬 편하게 보일 테니까. 자, A가 2, 0, 1이고요. 마이너스 1, 0, 4가 되고요. B가 마이너스 1, 0, 4, 1, 3, 0, 마이너스 1, 1, 1 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일단 A 곱하기 B를 먼저 볼게요. A 곱하기 B는 자 써놓고 푸는 게 훨씬 더 편할 거예요. 곱하기를 좀 해야 되니까 2, 0, 1, 마이너스 1, 0, 4. 그 다음에 여기에 마이너스 1, 0, 4, 1, 3, 0, 마이너스 1, 1, 1 이렇게 해서 얘를 지금 곱하면 그렇죠? 자, 곱하면 어디 봅시다. 이렇게 봐야 되니까 마이너스 2,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이렇게 보면 0, 0, 1 이렇게 보면 8, 0, 1, 9 이렇게 자, 한번 잘 연습해 보세요. 이렇게 곱하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1, 0,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그렇죠? 이렇게 하면 0, 0, 4 그렇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4, 0, 4, 0 이렇게 그렇죠? 여러분들도 저도 물론 실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잘 확인해 보세요. 지금 요만큼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나오고 우리가 여기서 A, B의 전체 행렬은 당연히 우리가 뭐가 돼요? 1행을 1열로 마이너스 3, 1, 9 2행을 2열로 마이너스 3, 4, 0 이렇게 그렇죠? 요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전체 행렬도 먼저 구해봅시다. B의 전체 행렬은 뭐가 돼요? 자, 여기서 1행이 1로 하니까 마이너스 1, 0, 4 1, 3, 0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1, 1 이렇게 되는 거고요. A의 전체 행렬은 1행이 1로 올라오니까 얘가 2, 0, 1 마이너스 1, 0, 4 이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B의 전체 행렬과 A의 전체 행렬을 곱해버리면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0, 3, 1, 4, 0, 1 이놈하고 2, 0, 1, 마이너스 1, 0, 4 얘를 곱해야겠죠. 자, 곱해봅시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2,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그다음 이렇게 하면 1행 2열은 1, 0,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네요. 그다음에 이렇게 2행과 1열은 0, 0, 1 그쵸? 이렇게 되면 0, 3, 4 그쵸? 그 다음에 마지막 이렇게 하면 8, 0, 1 그 다음에 또 3행과 2열은 마이너스 4, 1 마이너스 4, 0, 4 0이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요놈하고 그쵸? 지금 우리가 결론을 내고 싶은 것은 얘와 얘가 같아지더라 라는 거였죠.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같아지는 것까지 우리가 보여줬더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정리 하나는 A가 가역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 전칭열 그쵸? AT가 그쵸? A의 전칭열이죠. 가역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지금 정리 요놈은 뭐가 되냐면 A가 가역인 거랑 그쵸? 뭐랑 A의 전체 행렬이 가역인 거랑 같은 말이다.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는 거죠. 증명은 간단하게 보일 수 있을 거예요. 자, 일단은 뭐 A가 가역이라고 해보도록 하죠. 그쵸? 그러면 우리가 뭐가 존재해요? A랑 A 역행렬이 곱해서 I 그리고 A 역행렬과 A를 곱해서 또 I가 만들어지는 이런 A 역행렬이 존재하는 거죠. 그쵸? 자,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요놈도 양쪽에 동시에 우리가 뭐를
전체 행렬을 시킬게요. 어차피 같은 행렬이니까 이렇게 전체 행렬을 시키도록 하죠. 얘도 A의 역행렬, A의 전체 행렬과 I의 전체 행렬. 자, 그런데 얘를 풀어주면 이제 우리가 역순이 나온다고 했으니까 A의 역행렬의 전체 행렬 곱하기 A의 전체 행렬 이놈이고요. I의 얘는 우리가 지금 정사각 행렬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얘가 지금 n 곱하기 n 행렬이기 때문에 역행렬의 그쵸? 아니 항등 행렬의 전체 행렬은 그냥 항등 행렬이에요.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로 A의 전체 행렬 곱하기 A 역행렬의 전체 행렬도 I가 되죠. 그렇죠?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뭐예요? 여기서 보면 지금 A의 전체 행렬은 있을 때 어떤 놈을 곱했더니 I가 됐고 또 오른쪽에도 마찬가지죠. A의 전체 행렬에 오른쪽에다 곱했더니 또 I가 됐어요. 그렇죠? 얘가 서로 뭐더라? 지금 A의 전체 행렬이 가역이더라라는 거죠. 그렇죠? 역행렬을 만들 수 있는 이런 행렬이 존재했으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A의 전체 행렬에 역행렬은 뭐가 되더라? A 역행렬의 전체 행렬이 되더라라는 거겠죠. 그렇죠? 이런 얘기까지 붙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9.3절에 행렬에 관한 기본적인 얘기, 덧셈, 곱셈, 그리고 가역, 즉 역행렬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다음 절에부터 뭔가 우리가 아까 말했던 연립방정식 이런 얘기를 풀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